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피플 이영현입니다. 오는 3월 한국에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열리죠. 이번 대선 과정에서 20, 30대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한 정치권의 구애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데요. 2030 세대는 정치 무관심 세대라는 평가가 이제 옛말이 된 만큼 정치권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권, 특히 한인 사회는 어떤지 청년 정치인 스티브 강 씨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먼저 미국 한인 사회 우리 스티브 강 씨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려지신 분이에요. 네. 따로 소개가 필요 없을 정도인데 지금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직함도 여러 가지고. 네. 그래도 좀 한번 설명을 좀 본인 소개를 좀. 네. 사실 제가 다양한 일들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보면 제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예. 대한 궁금증이 많으신데요. 네. 사실 본업부터 소개하자면 네. 지금은 이제 한인타운에 있는 KYCC라는 비영리 단체 대외협력 디렉터로서요. 네. 일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일이 뭐냐면 이제 미국 비영리 단체는 여러 가지 이제 펀딩을 받아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히 제가 이제 백그라운드가 네. 이제 보좌관 출신이기 때문에 네. 여러 제가 커넥션이 있는 정부 기관 네. 또는 정치인 또는 이제 코퍼레이트 스폰서를 통해서 펀딩을 제가 따오고요. 네. 또는 이제 대외협력 디렉터로서 커뮤니티나 아니면 이제 미디어 쪽에 접촉하는 일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게 예. 이제 제가 본업이고요. 네. 네, 그래서 그거 외에 네. 사실 지금 봉사로는 네. 로스앤젤레스 한인회, LA 한인회 이제 부회장으로 섬기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이제 정치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은데, 네, 한인 민주당 협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한인 민주당 협회 어떤 단체인가요? 좀 궁금한데. 네. 잠깐 소개 좀 해주시면. 네, 한인 민주당 단체라는 단체가 이제 KADC라고 해서 Korean American Democratic Committee입니다. 네. 그래서 이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이제 한인들의 이제 정치 참여나 또는 한인 정치인들 또는 이제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정치적인 그룹이고요. 네. 이것은 이제 1992년 이제 LA 폭동 이후에 그 강석희 전 얼바인 시장님이시나 여러 이제 그 당시에 한인 커뮤니티 리더분들이 모여서 만드신 그룹이고요. 네. 하지만 지금은 그게 많이 성장이 되어서 네. 다양한 행사를 합니다. 유권자 등록 캠페인도 하고요. 여러 한인 후보를 돕는 일도 하고 또는 이제 후원금을 모아서 이제 여러 가지 캠페인 활동을 이어가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이제 한국 분들이 이제 미국의 정치라고 하면 좀 벽이 있고 좀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데 저희가 약간 브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이나 주류 정치인들과의 그런 브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올해 가장 큰 정치 이슈는 어떤가요? 특히 한인 사회에서. 네, 두 가지를 뽑을 수가 있다고 예. 보는데 이제 작년에 특히 이제 한국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아시안 증오 범죄 네. 이 이슈가 가장 뜨거웠습니다. 그렇죠. 관심이 많았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아틀란타 그 네. 끔찍한 사건 이후에 네. 미국의 전 국민의 시선이 이 아시안 아메리칸 한인 커뮤니티를 포함을 해서 네.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에 집중을 받았고 네. 제가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미국에서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에게 이제 백악관을 비롯해서 모든 그룹에서 많은 지원과 격려 이런 게 나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심각한 범죄 인시던트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네. 있었고 이곳 그 로스앤젤레스 지역 코리아타운에서도 대대적인 또 시위가 있었죠. 그리고 그거를 하나 뽑을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작년 말에 네. 마무리가 지었던 선거구 재조정이라고 네. 뽑을 수가 있는데 네. 그 선거구 재조정에 한인타운이 하나로 선거구 지역으로 단일화되면서 이제 한인 정치력 신장의 큰 터닝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한인타운 선거구 재조정 TF팀 공동의장으로 활동을 하셨어요. 이 선거구 재조정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 과정이 좀 궁금해요. 네, 그 미국에서는요, 10년마다 이제 센서스라고 해서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모든 분들 본인의 신분 상관없이
뭐 서류 미비자, 뭐 불체자 이런 분들도 다 카운트를 합니다. 그래서 뭐 캘리포니아는 몇 명 살고 있는지, LA시는 몇 명 살고 있는지 카운트를 해서 그 데이터를 토대로 모든 지역구의 그 선거구가 다시 그려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네. 뭐 로컬 레벨은 뭐 시의원부터 시작해서 네. 뭐 주하원 또 연방까지 네. 이루어져서 그 재작년에는 센서스가 이루어졌다면 작년에는 네. 선거구 재조정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그때 이제 각 커뮤니티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네. 본인이 이제 주장하고 싶은 본인이 원하는 지역구를 좀 그릴 수 있는 찬스가 오는데요. 네. 이제 한국과는 좀 많이 달라요. 어. 네. 한국은 이런 제도는 아마 국회에서 네. 그 네.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 여기는 물론 일부는 뭐 주의회나 아니면 로컬 정치인들의 참여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런 선거구 재조정은 그 일반 시민들이 네. 구성된 이런 커미티가 있습니다. 아. 그 커미티에서 커뮤니티의 의견과 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피드백을 받고 이제 선거구를 그리는데 네. 지난 한 10년 전에 네. 우리 로스앤젤레스 한인사회에서 우리 한인타운을 네. 그동안 여러 지역구로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쪼개져 있었군요. 네, 쪼개져 있었는데 하나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요청을 했는데 실패를 하였습니다. 아.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새로운 기회가 왔다. 그래서 조금 이제 1.5세, 2세 한인 분들이 이제 힘을 모아서 노력을 많이 하셨군요. 저희가 TF팀을 만들었고요. 아. 또 제가 거기서 이제 공동 의장으로 했는데 거기서 이제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한인타운을 모든 선거구에서 한 지역구 안에 다 묶어서 놨기 때문에 앞으로의 정치력 신장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그 위원회라고 하는 부분, 커미티라는 데에서 이견이 많고 갈등도 있고 유리하게 막 판단을 하려고 하고 그런 과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이 힘들었다고 말씀하셨고 그걸 어떻게 풀어나가셨어요? 그게 좀 힘든 부분이었죠. 10년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번 실패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실패한 이유 중 하나가 이제 한국과 달리 미국은 다양한 타인종 네, 커뮤니티가 그렇죠. 모여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년 전에는 우리 한인 사회가 한인의 옹리 목소리로 외쳤다면 이번에는 우리 한인타운에 100% 한인만 살고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뭐 라티노, 뭐 스페니쉬 하시는 분들, 또 흑인, 주위시 다양한 이런 목소리를 모아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인타운을 단일화 주세요라고 하면 훨씬 더 임팩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10년과는 달리 저희가 TF팀을 물론 대부분 TF팀 멤버들은 다 한인분들이었어요. 네네네. 하지만 그 중에 이제 중요한 라티노 리더분들, 아. 주위시 리더분들을 네. 같이 참여를 해서 네. 이렇게 풀어나가다 보니까 훨씬 더 우리의 목소리에 탄력을 받았습니다. 네. 네. 끝까지 막 계속 연기되고 그런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막 설득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사실 이 선거구 재조정이 워낙 그 정치적으로 예민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비하인드 스토리가 너무 많아요. 네. 예를 들자면 이 겉으로 보여지는 이런 미팅에서 다들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네. 사실 뒤에서 밤늦게 또는 아침 일찍 네. 전화 또는 네. 미팅을 통해서 뭐 시의원들이나 의원들이 협상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몇 번의 고비가 있었어요. 그중 하나를 예를 들자면 어떤 한 이제 로컬 시의원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너희들 너무 잘하고 있다. 네. 지금 한인타운이 탄력을 받았다. 네. 근데 너희들 인구가 너무 크다. 많다. 한인타운을 오케이 지금은 4개지만 네. 2개 어떻냐. 그래서 윌셔 선상으로 50대 50으로 나누자. 이런 그런 콜이 왔는데 그러니까 자기 이해관계가 이제 그렇죠. 달려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본인에게 조금 더 네. 유리한 지역구를 만들려고 기존 정치인이 그런 협상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당연히 노를 했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다른 타 커뮤니티에서 본인의 지역구를 조금 더 좋게 만들려고 니네가 조금 양보하면 않겠냐라고 했는데 지금 수십 년간 저희가 양보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은 양보는 없다라고 해서 그런 걸 좀 푸시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 한인 선거구가 재조정 돼서 이 한인 정치력이 많이 이제 성장할 수 있는 또 토대가 마련이 되는데 실제 지금 정치인 분들 준비하시는 분들 좀
어떤 영향이 구체적으로 좀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있는 이제 로스앤젤레스 지역은요, 그동안 한인 정치인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그동안 이렇게 한인타운이 뭐 쪼개지고 그리고 이제 뿔뿔이 다 살다 보니까 그 유권자의 파워가 그동안은 좀 부족했는데, 분산됐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한인타운 지역은 하나로 이제 단일화가 됐기 때문에 뭐 아시안 또는 한인 후보에게 좀 탄력을 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하지만 이 선거구 재조정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약간 복불복이에요. 이게 그 일반 시민들이 그리다 보니까 네. 가끔은 이제 기존 정치인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지역구를 확 바꿔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년마다 이렇게, 그리고 네. 앞으로 이 새로 이제 체인지가 된 이 지도가 이제 10년 동안 적용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많은 한인 정치인들의 미래가 약간 희비가 갈렸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연방 레벨에 네. 남가주에 2명의 연방 네. 하원 의원이 있습니다. 예, 영킴 영킴 의원과 또 미셸 스틸, 두 분 다 공화당 소속인데요. 영김 의원은 굉장히 좀 럭키한 케이스로 지역구가 조금 더 보수, 그러니까 공화당 유권자가 더 많은 지역구로 이제 바뀌었다면, 바뀌었고. 미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기존의 보수 공화당 텃밭인 해안가, 우리 이제 캘리포니아에 생각하면 막 아름다운 바닷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지금 미셸 의원님은 뭐 뉴포트 비치나 뭐 라구나 비치 이런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닷가 지역을 이제 대변하고 있었는데, 그 지역구가 얼바인 시가 애드가 되면서 매우 진보 성향이 강해졌어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재선에 도전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불리하다라는 이런 분석이 나와서 다른 지역구로 옮겨갔습니다. 네. 그렇게 또 할 수도 있군요. 네. 그리고 좀 그 미국 정치가 좀 재미있는 게 룰이 다 달라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연방은 그 지역구 안에 거주 안 해도 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LA가 집이 있지만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연방 하원 지역구에 출마하고 싶다 그래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른 뭐 주하원, 시의원은 그 지역구 안에 살아야 되는데 연방 레벨만. 그래서 지금 좀 힘든 부분이 영김 의원하고 미셸 스틸 의원은 두 분 다 본인의 그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구에 출마를 하게 돼서 약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한인의 정치력이 성장됐다, 미국 사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실제로 보면 또 그렇게 느끼시는지, 현장에서 느끼시기에 어떠세요? 사실 제가 처음 이제 정치 활동을 이어갈 때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 아시안, 또 코리안 아메리칸, 또 아시안 아메리칸으로서 그동안의 이제 정치 참여가 다른 커뮤니티에 비해서 좀 저조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무시당하는 면이 많았어요. 우리 지금 다른 이제 뭐 엔터테인먼트나 뭐 사업 부분 이런 데는 아시안 리더분들이 많은데 이 정치 분야에서, 미국 정치 분야에서는 사실 손꼽힐 만큼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많이 무시당하다가 이제 작년에 아시안 증오 범죄가 약간 터닝 포인트로 계기가 와서 우리 커뮤니티에게 이제 그동안 없었던 그런 목소리, 그런 힘을 많이 실어 주었죠. 그래서 우리가 큰 목소리로 우리가 원하는 부분들을 이제 주장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탄력을 받아서 힘을 얻어서 아마 선거구 재조정도 성공을 했고요. 그러면서 특히 이제 이곳 로스앤젤레스 지역만 봐도요, 우리를 보는 시선이 많이 달라졌어요. 기존 정치인들이. 그렇군요. 네. 그동안의 기존 이제 정치인들이 한인타운에 와서 후원금을 걷어가서 사실 한인사회가 기존 정치인의 ATM기다. 그냥 현금만 지불하는 이런 그런 역할만 하고 있다라는 그런 타이틀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라 우리의 후원금을 받으려면 여기 와서 선거 캠페인도 하고 유권자 만나서 소통도 하고 그래서 뭘 해줄 수 있는지 좀 그렇죠. 얘기를 하고 공약도 내걸고 그리고 이런 부분이 많이 바뀌어서요. 이제 이번 연도에 이제 LA 시장 선거가 이제 빅 매치로 지금 기대가 되는데, 거기에 대다수의 후보들이 한인 유권자의 표심을 얻으려고 지금 매우 열심히 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초등학교 때 이민을 오셔서 네. 서부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오시고 네.
대학은 동부로 가셨어요. 네. 콜롬비아 대학교. 네. 정치학을 전공하셨고 네. 석사는 또 영국에서 하셨어요. 맞습니다. 영국의 그 런던 정경대. 런던 네. 정경대. LSE. 네. 네. 엘리트 코스를 밟으셨어요. 아, 자,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네. 직접 뛰어보니까 배운 게 많이 도움되나요?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도 확실히 제가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그 두 분의 정치 선배님이 계세요. 네. 가장 존경하는 분이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죠. 네. 저 콜롬비아 정치학 네. 나오셨고요. 또는 에릭 가세티 현 로스앤젤레스 시장도 콜롬비아 출신이십니다. 선배님이시죠. 네. 예. 그래서 그 두 선배님이 계셨기 때문에 좀 그런 힘을 좀 받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확실히 LA를 떠나서 이제 뭐 뉴욕이나 또 런던에서 공부하다를 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그 생각과 그 철학과 좀 다른 시선을 좀 많이 겪게 됐어요. 네. 특히 유럽에서 공부했을 때는요, 우리가 미국에 있으면 미국이 최고다. 네. 이런 게 많은데 확실히 이제 유럽을 가다 보니까 미국을 좋아하는 분들도 많지만 싫어하는 분들도 많아서 네. 그리고 그 왜 싫어하는지 우리가 어떤 일들을 그동안 해서 좀 다른 국가들이 싫어하는지 이런 의견들을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그런 네. 계기였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왜 정치를 어렸을 때부터 하시고 싶으셨어요? 원래 제가 처음에는 이제 의대를 가는 꿈이 있었는데 네. 이 대학교 가서 확 이게 바뀌었어요. 네. 왜냐하면 미국은 이 전공에 따라서 그 수업도 듣지만 이제 약간 그 다양한 코스를 의무적으로 듣게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의대 간다고 해서 의대 코스만 듣는 게 아니라 네. 뭐 영문학도 들어야 네. 되고 히스토리도 들어야 되고 역사, 음악 등등을 들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정치 클래스를 듣게 됐어요. 근데 그런 클래스를 들으면서 이제 미국 역사나 이런 정치인들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는데 우리 아시안 또는 한인 정치력 역사가 거의 다뤄지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수한테 또 묻고 또는 제가 또 나름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리고 우리 커뮤니티가 지금 부족한 부분이 뭐냐를 보고 거기서 약간 뭐라 그러죠? 봉사의 마인드. 내가 한번 해보겠다.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러한 마인드를 갖고 좀 코스를 180도로 바꿨고요. 네. 그때 그 당시에 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확실히 그 의대에 가려고 하는 공부보다는 네. 이런 저는 이제 뭐 라이팅이나 또는 역사적인 공부, 이런 정치학 공부가 훨씬 더 재밌었던 것 네. 같습니다. 자, 전문가로서 여쭤볼게요. 한국 정치와 미국 정치의 가장 큰 차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질문이 방대한가요? 아유, 좋습니다. 네. 네.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물론 시스템적인 것도 있고 뭐 아닌 것도 있는데 일단 시스템적인 부분은 제가 이제 한국 정치를 보면 이 캠페인 이제 선거 활동 후 할 수 있는 기간이나 네. 아니면 후원금 네. 이런 시스템이 미국과는 너무 차이가 많이 있고요. 한국은 약간 그 당에서 그 지지를 얻는 게 핵심 그렇죠. 키라고 보면 미국은 오히려 당의 지지를 얻진 않아도 본인이 열심히 뛰고 네. 후원금을 모으고 네. 또 커뮤니티 리더들의 이제 지지를 받으면 충분히 이제 승산이 있는 게임이거든요. 네, 그런 이제 시스템적인 차이점이 있고. 그러니까 정치인들을 그래서 또 바라보는 시선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이제 그 차이점이라고 봐요. 이게 뭐냐면 제가 봤을 때 뭐 몇 명하고 얘기는 안 해봤지만 네. 한국에서는 약간 그 정치 또 정치인의 이미지가 그렇게 그 좋은 이미지는 아닌 걸로 네. 알고 있는데 오히려 미국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정치인하면 매우 존경받고 롤 모델. 이제 앞으로 내가 크면 이러한 대통령처럼 될 거야. 뭐 링컨 대통령처럼 될 거야. 뭐 레이겐 대통령, 클린턴 이런 존경을 받으면서 이제 정치 참여를 하는 반면 그런 이미지, 시선과 생각하는 방식이 좀 많이 다르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자, 지금 한국 대선 네.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한국의 대선 과정 보면서 어떤 또 무엇을 또 찾아내시고 네. 이런 점을 또
생각할 수 있었는지 그 얘기를 좀 더 듣고 싶어요. 네, 물론 제가 이제 미국 시민권으로서 뭐 참여는 할 수는 없지만 한국 네. 대선에 그래도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이제 뉴스나 이런 걸로 이제 계속 팔로우는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참 미국 대선과 너무나도 다르다. 그리고 좀 안타까운 점은 너무 서로의 이제 공격에 집중하다 보니까 뭐 공약 특히 이제 미국 대선에서는 진짜 공약이 중요하거든요. 뭐 의료보험은 어떻게 바꿀지, 네. 뭐 학생, 뭐 청년, 뭐 이런 부분이 물론 한국에서도 그런 걸 다뤄지긴 하지만 그 공약보다는 조금 다른 이제 사생활 이슈들이 훨씬 더 이제 앞으로 나와서 네. 그것으로 인해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좀 이제 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조금 더 제가 또 지켜보는 부분 중 하나가 지금 한반도 이슈가 네. 미국에서도 한동안 되게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었는데 차기의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미국과의 관계와 또 미국 워싱턴에서 한반도 평화 이슈나 북한 이슈를 어떻게 다룰 건지 이런 이슈들이 좀 아직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이제 2030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앞서 언급을 해드렸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인가요? 네, 미국도 많이 변해가고 있다고 보고 네. 있습니다. 기존의 정치인들이 예전에는 좀 연령대가 좀 있으시고 하신 분들이 출마를 했다면 지금은 뭐 20대, 30대 트렌드로 많이 바뀌고 있고요. 예전에는 미국도 이제 2030 세대가 투표도 안 해서 네. 저조하고 관심도 저조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썼다면 이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네. 2030 세대들도 많이 정치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심을 잡으려고 젊은 정치인 또는 젊은 정치인들이 또 탄생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서 지금은 이제 청년 이슈들이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굉장히 중요한 네. 이제 그 센터 포인트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한국의 2030의 정치 참여는 그들이 처한 위치, 그러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정치 참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이 스티브 씨 같은 경우는 또 30대 중반이잖아요. 네, 친구분들은 맞습니다. 다 30대신데 네. 그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정치 참여하고자 하는 이유, 그러니까 어떤 것 주제가 화제가 되고 있는지 한국처럼 뭐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이른바 이제 앞으로 미래에 대한 걱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가 되는지 네.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한국이랑 그런 부분은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 청년들도 네. 이제 미래에 대한 걱정 네. 그리고 본인의 처한 특히 지금 물가 상승으로 본인이 벌고 있는 돈으로 생계를 이어가기에는 좀 많이 어려움이 있다라는 이유들이 많기 때문에 청년들이 조금 더 많이 참여를 하고 그 이슈를 계속해서 이제 부각시키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이제 취업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한국보다는 조금 더 나은 지금 시츄에이션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청년들이 특히 이제 저소득층 예. 면에서는 이제 취업이 많이 어려움의 장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우리 세대에게 맞는 공약 또는 이러한 정책들을 펼쳐나갈 이제 후보와 대통령을 뽑으려고 하고 있어서요. 지금은 미국에서도 한국도 그렇지만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네. 많은 캠페인이 이루어지고 있고 오히려 어떨 때는 2030 세대의 뭐 트위터나 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네. 한 대선 후보나 또는 로컬 정치인들의 공약이 바뀌어지는 이런 경우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정치인들의 구애 측면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제 청년의 입장으로서 정치를 참여하는 그 부분을 좀 여쭤볼게요. 한국과 미국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벽이 있는지, 어려운지, 길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참여할 수 있는 그 루트가 많다고 봅니다. 네. 이제 한국보다는 여기는 다양한 저희 이제 한인 정치력 그 한인 민주당 협회 또는 커뮤니티 기관 네. 아니면 이제 각종 그 정부 기관에서 커미션이라는 이제 약간 고문 역할을 하는 이런 그 준 공무원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데 이제 어플라이를 하셔서
이제 선택이 되면 그런 데서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있는 LA 지역에는 주민의회라고 해서 네. 그 지역 사회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이제 약간 거의 정치인처럼 출마를 해서 이 그 주민의회에서 약간 브리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코리아타운 이슈를 시청이나 또는 연방 이런 네. 의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루트가 있어서 오히려 청년들이 참여하고 싶으면 매우 반기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런 기관이 예전에는 뭐 50대, 60대였다면 뭐 20대, 30대 또는 40대로 많이 변화, 세대 교차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네. 청년들의 목소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인 청년들은 어때요? 그분들도 요즘 주변의 친구분들, 선후배분들, 네. 가까이에 있는 네. 분들 보면은 정치 참여에 대한 욕구, 활동 그런 게 좀 많이 늘어났다고 보나요? 예전보다는 좀 늘어났는데요. 그래도 타 커뮤니티에 비교하자면 아직 우리 한인 커뮤니티 부족한 부분이 그건 것 같아요. 그 좀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은 투표도 잘 하시고 네. 참여도 하시는데 네. 제 또래나 2030 한인 청년들은 아직까지도 좀 투표율도 저조하고 네. 별로 미국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도 이제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좀 나아질 거는 같아요. 이제 네.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네. 이제 정치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장벽이 내려왔다고 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한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풀어나갈 숙제이죠. 네. 사실 그 정치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른바 정치 쪽에 있는 여러 가지 이슈 또는 정치인들이 너무 갈등이 심해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어떤 반감 그런 것 때문에 멀어지는 경우도 한국에서는 있거든요. 네. 미국에서도 역시 양당 공화민주 갈등이 굉장히 심해졌잖아요. 과거에 그렇습니다. 비해서. 네. 그런 이유도 또 하나의 또 하나의 이유가 될 수가 있나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그런 청년분들도 많죠. 예전에는 이제 중도층이나 이런 그 유권자들에게 많은 어필을 했다면 지금은 너무 미국도요. 극대극, 극보수, 극진보 이런 파로 나눠지다 보니까 네. 중간에서 약간 중도 성향을 갖고 있는 청년들은 설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한인 청년들의 그 다른 타 인종 청년들과 차이점은 아마 우리 생활 패턴에서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미국에 저희 부모님만 해도 어렵게 이민을 오셔서 열심히 사셔서 이제 성공을 하시면 그 자식들에게 당연히 그런 거를 이어를 주려고 교육이나 네. 각종 이렇게 포커스 할 수 있는 그 루트를 이제 가이드를 해주는데 뭐 백인들이나 아니면 타인족 흑인 패밀리를 보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같이 정치에 대한 뉴스를 팔로우를 하고 투표의 중요성 그리고 참여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이제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네. 아마 그 다른 타 청년들은 좀 정치 참여가 높은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개선할 점은 아무리 우리가 이민자라고 할지어도 네. 우리가 시민권이기 때문에 네. 미국의 투표나 이런 중요성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계속 충분히 알려야 알려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 정치계에 진출한 여러 선배님이 계시겠지만 네. 또 후배들도 있을 테고 네. 또 우리 스티브 강 씨처럼 정치계로 뜻을 잡은 목표를 잡은 이제 후배들 동생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또 미리 또 그렇게 일찌감치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네. 자,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네. 이 정치라는 이 단어가 물론 이렇게 뭐 출마해서 성공을 이룬 뭐 이런 케이스도 있지만 사실 그 분야 안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정말 미국은 다양하거든요. 네. 뭐 보좌관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공무원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고문, 자문 뭐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그 정치를 생각할 때 그 내가 정치인이 돼서 뭐 국회의원이 될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그 커뮤니티 안에 들어가서 참여를 해서 내 목소리를 낼 거야 이런 생각을 해서 좀 많이들 동참해 주셨으면 너무 일단 좋을 것 관심을 같고요. 갖는 게 중요해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목표, 앞으로 꿈 네. 어떻게? 저도 이제 될까요? 다양한 꿈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 일단 제가 그 딸아이가 있습니다. 네. 이제 작년에 2살이 됐는데 네. 그 딸아이랑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지내서 나중에 훌륭한 아빠가 되는 꿈인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저도 차기에 이제 출마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선거구 제조용이 마무리가 돼서 새로운 지도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내가 한인 사회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숙제를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출마를 슬슬 이제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대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KP 프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